시어머니 진짜 짐이야. 솔직히 없는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어들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 저는 그렇게 얼어붙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평범한 할머니죠.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살면서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어요. 검소하게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요. 제게는 단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며느리와는 그저 그런 사이였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비싼 선물까지 들고요. 며느리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그동안 소홀했다고 미안해했어요. 이상했지만 기뻤어요. 늦게라도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느리는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제안했죠. 몇 개월이면 크게 불어난다고요. 거절하려는 저를 아들이 설득했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저는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보냈어요. 연금으로, 퇴직금으로, 그리고 폐지를 주우며 한 푼 두 푼 보탠 그 돈을요. 그런데 돈을 보낸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찾아가면 피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고 아들은 제게 짜증을 냈어요. 엄마 때문에 부부 싸움만 한다고요. 저는 사업장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텅 빈 창고였어요. 임대문에 팻말만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여기 텅 빈 창고인데. 아들은 소리쳤어요. 아, 몰라. 엄마 때문에 지혜랑 싸우기만 해. 자꾸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들 집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말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 진짜 짐이야. 솔직히 없는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요양원 알아볼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습관처럼 눈을 떴어요. 73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알람 없이도 이 시간이면 저절로 깨어났죠.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어제보다 나았으니까요. 할머니는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묶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찬 공기가 확 들어왔죠. 11월 초 겨울이 코앞이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나섰어요. 바퀴가 덜컹덜컹 소리를 냈죠. 할머니는 이 소리에 익숙했어요. 벌써 5년째 듣는 소리니까요. 금순 씨, 오늘도 일찍이네요. 슈퍼 앞을 지나다 김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게요. 요즘 폐지 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찍 나와야 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골목 어귀마다 폐지를 주었어요. 깨끗하게 접힌 박스들, 묶어놓은 신문지들. 주민들이 할머니를 위해 미리 정리해 둔 거였죠.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리어카에 실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요. 오전 9시 고물상에 폐지를 팔았어요. 저울에 올라간 무게를 보며 주인 아저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죠. 오늘은 32,000원이네요. 아저씨가 지폐 3장과 동전 몇 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돈을 받아 지갑 깊숙이 넣었어요. 낡은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더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슈퍼에 들렀어요. 할인하는 두부 하나 주세요. 네, 여기요. 오늘 김치도 싸요. 아, 김치는 집에 있어요. 할머니는 두부 한 모만 사서 나왔어요. 1,000원. 오늘 저녁 반찬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평생 모아온 저축, 그리고 조금씩 보태온 폐지돈. 통장 잔액은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손끝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죠. 이 정도면 아들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보탤 수 있겠지. 남편을 잃은 지 벌써 8년. 혼자 사는 건 외롭지만 익숙해졌어요. 아들 민준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했고 명절이면 찾아왔죠. 며느리 지혜는 글쎄요. 딱히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르르 부르르.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들이라고 떴죠. 여보세요?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엄마, 저예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아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어요. 응, 괜찮지.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지혜랑 같이 가도 될까요? 오랜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할머니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먼저 오겠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명절도 아닌데요. 그럼 언제든지 좋지. 토요일? 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엄마, 밥은 안 드셔도 돼요. 저희가 뭐 사갈게요. 아이고, 그럴 거 뭐 있니? 엄마가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편하게 계세요. 그럼 토요일에 봬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온다니. 그것도 며느리랑 같이요. 혹시 무슨 좋은 일 있나? 할머니는 기분 좋게 중얼거리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청소를 더 해야 할 것 같았죠.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할머니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가 먼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왔구나. 어서 와. 엄마, 오랜만이에요. 민준도 웃으며 들어왔어요.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묵직해 보였죠. 거실에 앉자마자 지혜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요즘 좋다고 해서요. 할머니가 가방을 열어보니 고급 홍삼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백화점 포장지가 반들반들했죠. 가격표가 살짝 보였는데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그냥 오기만 해도 되는데.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죠. 에이, 뭐가 비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지혜가 할머니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렀죠. 어머니, 어깨 많이 뭉치셨죠?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지혜가 이렇게 친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5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혜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어깨를 꾹꾹 누르고 등을 쓸어내리고 팔까지 주물렀죠. 할머니는 그 손길에 온몸이 간질간질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죄송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할머니는 얼떨떨했어요. 기분은 좋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민준도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무릎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약 먹고 있어.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죠? 그럼 석 달에 한 번씩 가. 엄마, 혼자 계시니까 불편한 거 많으시죠? 민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동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도 요즘은 폐지 같은 거 안 좋으시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들이 폐지 줍는 걸 알고 있었구나. 숨긴 건 아니었지만 굳이 말하지도 않았었는데요. 가끔 운동 삼아 하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니. 민준과 지혜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주고받는 눈빛이었죠. 할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준이 말이 맞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혜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왠지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지혜는 계속 할머니를 챙겼어요. 반찬을 접시에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심지어 고기까지 구워줬죠.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고마워, 고마워.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왠지 불편했어요. 뭔가 과한 것 같았죠. 지혜가 물잔을 들고 할머니한테 건넸어요. 손끝이 살짝 차가웠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고기 드시면 목마르시잖아요. 응, 고마워. 할머니가 물을 마시는 동안 지혜와 민준이 또 눈을 마주쳤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혜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숟가락을 놓았어요. 손바닥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죠. 뭔가 이상해. 저녁을 먹고 나서도 지혜는 설거지까지 도왔어요. 평소엔 명절에 와도 거실에만 앉아 있었는데요. 어머니,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할머니와 지혜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지혜는 계속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요즘 동네 경로당은 안 나가세요? 가끔 가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화투 치자고 해서. 아, 그래요? 어머니는 화투 안 좋아하시죠? 응, 돈 잃는 게 싫어서. 지혜가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도 따라 웃었지만 웃음이 입가에만 머물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민준과 지혜가 일어섰어요. 엄마, 저희 이만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문 앞에서 지혜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갑작스러운 포옹에 할머니는 몸이 굳었죠. 어머니 사랑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어요. 따뜻한 말이었지만 할머니의 등줄기로 묘한 기운이 흘렀어요. 응, 나도. 할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죠. 식탁 위에는 고급 홍삼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포장지가 거실 불빛에 반사됐죠. 할머니는 가만히 그걸 바라봤어요. 기쁘면서도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아들이 날 걱정하는구나.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나 봐.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해. 왜 갑자기? 할머니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몸이 차가웠죠. 11월 밤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휘익, 휘익.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죠. 스스슥, 스스슥.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눈을 마주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폐지를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신경 쓰였죠. 지난주 토요일 아들 내외가 보였던 그 이상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저예요. 민준이었어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할머니는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 평일 저녁에 들른다고? 그래, 오너라.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금방 갈게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과 지혜가 또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이번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백화점에서 유명하다길래 사왔어요. 지혜가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아이고, 또 이런 걸. 너희가 먹어야지.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거실에 앉자 지혜가 케이크를 접시에 담았어요. 딸기가 빽빽하게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였죠. 어머니, 드세요. 할머니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지만 입안이 텁텁했어요. 긴장 때문인지 몰랐죠.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포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슨 말? 민준과 지혜가 또 눈을 마주쳤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사업? 네. 유통 쪽이에요. 식자재 유통? 지혜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경험도 많으시고 인맥도 탄탄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죠.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 큰 기회가 생겼대요. 대형 급식업체랑 계약이 거의 확정됐는데 초기 물량 확보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지혜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투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투자? 네. 몇 개월만 투자하시면 크게 불어나요. 계약이 확정되면 바로 수익이 나거든요. 할머니는 손을 빼냈어요. 케이크 접시를 밀어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얼마나 필요한데? 민준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입술을 핥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2억 정도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쭉 내려갔죠. 2억? 네. 많은 건 아는데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민준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어떻게 해?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은행에 넣어두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요즘 이자가 얼마나 낮아요. 그냥 돈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약서도 다 쓰고 정식으로 할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투자 제안서라고 적힌 종이 뭉치였죠. 엄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대형 급식업체 이름도 있고 예상 수익률도 있고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안경을 쓰고 들여다봤지만 글자들이 너무 작았어요. 눈앞이 흐릿했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려우시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민준아, 이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엄마, 그러니까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면 아까워요. 이자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해? 민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죠. 엄마, 왜 자꾸 의심하세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긴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죠. 어머니, 나이 드시면 판단력이 좀 흐려지시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맡기세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난 멀쩡해. 판단력도 멀쩡하고.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가 황급히 말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죠. 민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해요. 장인어른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어요. 민준아, 엄마, 저 믿으시죠? 제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하겠어요? 할머니는 아들 눈을 봤어요. 민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았죠. 지혜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3개월만 기다리세요. 3개월 후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2배? 네. 계약 성사되면 바로 수익 배분이에요. 어머니도 노후 자금 마련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민준을 봤죠. 엄마가 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돈 떼먹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자꾸 거절하세요?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죠. 지혜가 민준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 놀라시잖아. 민준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앉았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죠.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한참 후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근데 엄마,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저희 부부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간절해요. 이번에 잘 되면 민준이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 며느리의 눈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계약서 제대로 쓰는 거지?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당연하죠. 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할 거예요. 3개월 후에. 정말 돌려받을 수 있어? 네. 약속할게요, 엄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무겁게. 알았어. 해볼게. 엄마. 민준이 할머니를 와락 안았어요. 지혜도 옆에서 할머니 손을 꽉 잡았죠.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며칠 후 할머니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2억 원 전액 출금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쓰실 건데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아, 그러세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아니시죠?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래도 요즘 가족 사칭 사기도 많아서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통장에서 2억 원을 빼냈어요. 수표로 받았죠. 얇은 종이 한 장. 그 안에 평생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수표를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민준이 할머니 집으로 왔어요. 혼자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봉투를 건넸어요. 민준이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죠. 너무 빨랐어요. 확인도 안 하고요. 민준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민주는 금방 일어섰어요. 엄마,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장인어른한테 바로 전달해야 해서요.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 엄마, 다음에 봬요.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쿵,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숨소리만 크게 들렸죠. 할머니는 통장을 꺼내 봤어요. 2억이 사라진 자리에 100만 원 남짓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인지 몰랐어요. 아들을 도운 건데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어요. 까악. 불길한 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죠. 2억 원을 보낸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나쁜 짓 할 리 없어. 곧 연락 올 거야.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죠. 바쁘겠지. 사업 준비하느라. 하루가 지났어요. 연락 없음. 이틀이 지났어요. 연락 없음. 사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루, 뚜루루루. 연결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죠. 할머니는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엄마야. 잘 되고 있니?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답장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갑게 맺혔죠. 왜 연락이 없지? 무슨 일 있는 건가? 나흘째, 할머니는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5째 날, 6째 날. 계속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진정시키며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죠. 뚜루루루, 뚜루루루. 여보세요? 지혜였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지혜야, 나 어머니야.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예전에 그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건조하고 무뚝뚝했죠. 민준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어머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잠깐만.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귓가가 윙윙거렸죠. 지금 바빠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귓전에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죠. 뭔가 이상해. 사흘 후 할머니는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민준아, 엄마야. 요즘 왜 전화 안 받니? 바빠서요. 사업 준비하느라. 그래도 엄마 전화는 받아야지. 걱정했잖니. 엄마, 지금 정말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냐니? 그냥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건 전화인데. 아니,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네, 잘 지내요. 그럼 저 끊을게요. 잠깐만, 민준아.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계약은 언제쯤? 엄마, 자꾸 물어보시면 부담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네, 끊을게요. 뚝, 또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나?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네. 이틀 후 할머니는 아들 집 근처까지 갔어요.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들 얼굴을 보면 안심이 될 것 같았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왜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민준아, 엄마가 근처에 왔는데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지금요? 안 돼요. 지혜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지혜가 아파? 그럼 엄마가 가서.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엄마가 오시면 지혜가 더 피곤해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 그럼. 엄마,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좀 내버려둬요. 민준아, 엄마 때문에 지혜랑 싸우기만 해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혜 목소리도 들렸죠. 여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미치겠어. 쾅!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엄마 때문에 싸운다고?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머니를 힐끗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크게 들렸죠.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통장을 꺼내봤어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2억이 사라진 자리.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자리. 할머니는 통장을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바스락 들렸죠.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 지혜의 건조한 말투, 연락 두절. 모든 게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 날 속일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새벽 3시 할머니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 밖은 깜깜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준에게 걸려온 마지막 통화 기록을 봤어요. 3일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죠. 할머니는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엄마야. 잠 못 자. 너무 걱정돼. 한 번만 전화해줘. 문자는 읽음 표시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어요. 민준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제발 한 번만 전화해줘. 엄마 걱정돼서 미치겠어. 1시간 후 답장이 왔어요. 엄마,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딱 그뿐이었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덜컹 소리를 냈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가슴이 쿵쿵 아팠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할머니는 무릎을 꼭 안았어요. 몸을 웅크렸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죠. 창밖에서 까마귀가 또 울었어요. 까악.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 아래 벌거숭이 나뭇가지들만 바람에 흔들렸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마음도 겨울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죠. 설마 나를?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을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주워 들었어요. 화면에는 민준의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죠.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불끈 섰죠. 뭔가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할머니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릴 수는 없었죠. 직접 가봐야겠어. 할머니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민준이 두고 간 투자 제안서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사업장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27. 할머니는 주소를 휴대폰에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눌렀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탔어요. 2시간 넘게 걸렸죠.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건물들이 사라지고 공장들이 나타났어요. 산단로 입구입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내렸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쳤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장 건물들, 창고들, 트럭들.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휴대폰 지도를 보며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계속 걸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127번. 할머니가 멈춰 섰어요. 눈앞에 낡은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시멘트 벽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자물쇠에 녹이 슬어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임대문이.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벽에 손을 짚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게. 할머니는 창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실도 물건도 사람도. 그냥 빈 창고였어요. 할머니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죠. 아,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루, 뚜루루루. 네. 민준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민준아, 엄마야. 왜요? 지금 바빠요. 민준아, 엄마가 지금 평택이야. 사업장 주소로 왔는데.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여기 텅 빈 창고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아, 대답 좀 해봐. 여기가 뭐야? 사업장이 아니잖아.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2억을 보냈잖아. 근데 여기가 텅 빈 창고라니. 아, 진짜. 엄마는 왜 자꾸 간섭이에요? 사업장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야? 왜 이 주소를? 몰라요. 장인어른이 주신 주소인데 뭐 어쩌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준아, 엄마 돈. 엄마 돈은 괜찮은 거야? 아, 몰라. 엄마 때문에 지혜랑 싸우기만 해. 자꾸 귀찮게 하지 마. 민준아,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지혜가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미치겠어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쾅!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가 멍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귀찮게 하지 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뺨을 타고 턱에서 땅으로 떨어졌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비가 5만 원 넘게 나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 힘이 없었죠.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사기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내 아들이 날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텅 빈 창고, 연락 두절, 차가운 말투, 모든 게 사기의 징조였어요. 사흘 후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오후 3시 할머니는 아들 집 앞에 섰어요. 현관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시어머니 진짜 어떡해. 자꾸 전화하고 찾아오려고 하고. 지혜 목소리였어요. 알아, 나도 미치겠어. 민준이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어요. 현관문에 귀를 가까이 댔죠. 여보, 시어머니한테 돈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지혜 엄마였어요. 돌려줘? 무슨 돈으로요? 이미 다 썼는데. 지혜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 뭘 알겠어. 나이 들어서 판단력도 없는데.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근데 자꾸 연락하면 어떡해? 그냥 안 받으면 돼. 귀찮게 하면 번호 차단하면 되고.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지혜야,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엄마, 시어머니가 뭐가 대수야? 폐지 줍는 할머니잖아. 솔직히. 지혜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낮게 말했죠. 시어머니 진짜 짐이야. 솔직히 없는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죠. 지혜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엄마는 몰라. 명절 때마다 오시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제 돈까지 달라고 하면 어떡해. 민준이는 뭐래? 지혜 엄마가 물었어요. 민준이요? 걔는 내 말이면 다 들어. 아까도 시어머니한테 짜증내라고 했더니 바로 하던데요. 지혜가 낄낄 웃었어요. 할머니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래도 민준이는 친아들인데. 엄마, 민준이가 뭐. 마마보이야. 내가 안 그러면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할 거야. 그럼 어쩌려고? 요양원 알아보면 되죠. 지혜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요양원?
네. 시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민준이도 할 말 없고 민준이가 동의하겠어? 시키면 하죠, 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댔죠.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신음이 새어나올까 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을 타고 옷깃으로 스며들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짐, 없는 사람, 요양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난간을 꽉 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터벅터벅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요.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땅에 떨어졌죠.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르르, 부르르.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준이었어요. 할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우리 집 앞에 오신 거예요? 지혜가 놀랐잖아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어요. 미리 연락하라고. 연락하면 받지도 않으면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불빛이 반사됐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뭔가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첩을 꺼냈죠. 거기에는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한 번호의 밑줄을 그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죠.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죠. 강민수 변호사.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죠. 이 아이. 도와줄까?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어제처럼 무너지는 떨림은 아니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뚜루루루, 뚜루루루.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네. 누구세요? 박금순이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물들었죠.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응. 오랜만이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몇 년 만이에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갑네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냥 좀 도움이 필요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움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요. 언제 괜찮으세요? 오늘.
가능하니? 오늘이요? 네, 물론이죠. 제가 사무실로 모실까요? 아니면 편하신 곳으로 제가 갈게요. 내가 사무실로 갈게. 알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몇 시쯤 오시겠어요? 2시쯤? 네, 좋아요. 2시에 뵐게요, 선생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오후 2시 할머니는 강남역 근처 빌딩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햇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셨죠. 12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12층이었죠. 법률사무소 정도. 문패가 반짝였어요. 할머니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박금순인데 강민수 변호사 만나러. 아, 선생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 끝 방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 강민수가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맞았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민수야.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강민수가 할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직접 물을 따라 건넸죠.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얼마 만이에요? 5년 됐나? 맞아요. 제가 개업하고 인사드리러 간 게 그때였죠. 강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선생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한참 말이 안 나왔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안 났죠. 선생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강민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 사기당한 것 같아. 네, 아들한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았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얘기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들 내외. 투자 제한. 2억 원. 연락 두절. 텅 빈 창고. 그리고 아들 집 앞에서 들은 대화까지. 다 말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강민수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메모도 했죠. 선생님. 강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투자 사기죠. 그렇지? 네. 그리고 아드님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내 아들이 날.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네. 지금 있는 건 계약서하고 통장 내역이죠? 응. 더 필요해요. 녹음이 있으면 좋고 문자 대화 내용도 필요하고. 강민수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선생님, 혹시 며느리나 장인어른 전화번호 있으세요? 응, 있어. 그럼 연락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대화 내용 녹음하세요. 녹음? 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건 형사고소 사건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민수야, 근데 아들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아드님이 선생님한테 한 짓이 뭔지 아세요?
평생 모은 돈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짐이라고 했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했고요.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선생님께서 키우신 건 맞지만, 이제 그 아들은 선생님을 버렸어요. 선생님 혼자 남겨두고 돈만 챙겼어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 인생이에요. 선생님 평생이 담긴 돈이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죠. 강민수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한참 후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됐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민수야, 도와줘. 네, 선생님. 내 돈 찾아야겠어.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 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려줘야겠어.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뭘 해야 돼? 일단 녹음기 하나 사세요. 작은 거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연락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해? 아무 말이나요. 자연스럽게. 투자는 잘 되고 있냐고, 언제 돈 돌려받냐고, 그리고 반응을 녹음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계약서하고 통장 사본 가져오세요. 제가 분석해 볼게요. 할머니는 메모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죠.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강민수가 할머니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어요. 강민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내 편이 생겼어. 할머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전자상가에 들렀어요. 녹음기 주세요. 작은 거요. 네, 이거 어때요? 손바닥만 해요. 점원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검은색 직사각형이었죠. 이거 쓰기 어려워요? 아니요, 쉬워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얼마예요? 8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카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단단하게 내밀었죠. 집에 와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설명서를 읽었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경을 2개나 껴야 했죠. 연습해봤어요. 테스트, 테스트.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테스트, 테스트. 할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됐네. 할머니는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지혜 번호를 눌렀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뚜루루루, 뚜루루루.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렸죠. 10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네.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지혜야, 나 어머니야. 무슨 일이세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해서 바빠요. 끊을게요. 잠깐만. 투자는 잘 되고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건 왜요? 그냥 궁금해서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곤란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2억이 큰 돈이잖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지혜야,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없어요.
그만 전화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재생해 봤어요.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 짜증 섞인 말투. 다 녹음됐어요. 첫 번째 증거. 할머니는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증거를 모았어요. 매일 아침 강민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함께 계약서를 분석하고 서류를 검토했죠. 선생님, 이 계약서 보세요. 강민수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투자 제안서에 나온 회사 이름이 성진유통이죠? 응. 이 회사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네. 국세청 사업자 조회해 봤는데 등록된 회사가 없어요. 그냥 종이 위에만 있는 회사예요. 강민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조회 결과 없음.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거야? 네. 애초에 사업 자체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리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강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며느리 아버지 이름이 김태수 맞죠? 응. 이 사람 정가가 있어요. 정가? 네. 5년 전에 투자 사기로 징역 2년 선고받았어요. 작년에 출소했고요. 할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전문 사기꾼이에요. 이런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쳤어요. 강민수가 서류를 넘겼어요. 판결문 사본이었죠. 할머니는 서류를 읽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피고인 김태수는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민수야, 이걸 지혜가 알았을까? 아마도요. 친아버지인데 모를 리 없죠. 그럼 아들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드님도 알고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죠. 선생님, 이제 고소장 쓸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하지만 녹음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거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죠. 알았어. 한 번 더 해볼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작전을 짰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만나자고 하는 거였죠.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혜야, 나 어머니야. 내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카페에서 할 얘기가 있어. 10분 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돈 얘기야. 만나서 하자.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내일 3시. 어디로 갈까요? 강남역 스타벅스. 알겠어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내일이다.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역 스타벅스.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백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뒀어요.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어머니, 지혜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진했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왔구나. 앉아.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지혜가 앉았어요. 가방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무슨 얘기예요? 바쁜데. 첫 마디부터 차갑게 들렸어요. 아, 그게 투자 말이야. 또 그 얘기예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응.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니,
아직 3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중간 보고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할머니를 보지도 않았죠.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업장은 언제 가볼 수 있어? 사업장요? 지혜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응, 내 돈이 어디 쓰이는지 보고 싶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하지만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끗 봤죠. 지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차가움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나이 드시면 이런 거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난 멀쩡해.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니는 모르세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세요. 지혜가 가방을 들었어요. 일어서려는 듯 했죠. 지혜야, 잠깐만. 할머니가 지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지혜가 손을 뿌리쳤어요. 문제 없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럼 왜 자꾸 피해? 왜 얘기 안 해줘? 피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그래요. 지혜야, 제발 솔직하게 얘기해줘. 엄마 돈이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가 비웃듯 웃었어요. 어머니 돈이 어떻게 됐냐고요? 잘 쓰고 있죠. 뭐? 아니. 잘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당황한 듯 말을 바꿨어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줘. 사기 아니야? 사기요?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평택에 갔었어. 사업장 주소로. 거기 텅 빈 창고더라.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건. 지혜야, 내 돈 어디 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상관없어. 내 돈이 어떻게 된 거냐고. 지혜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 이제 못 참겠어요. 뭐?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자꾸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의심하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로요. 민준이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지혜야, 어머니가 뭐가 대수라고 자꾸 이래요. 폐지나 주우시면서 조용히 좀 사시면 안 돼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혜가 가방을 확 들었어요. 어머니,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진짜 싫어요. 지혜가 카페를 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봤죠.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정지 버튼을 눌렀죠. 됐어. 할머니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이제 충분해. 카페를 나왔어요.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택시를 잡았어요. 강남역 법률사무소 정도로 가주세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선생님, 강민수가 놀라 일어났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들어봐. 강민수가 녹음을 재생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돈이 어떻게 됐냐고요? 잘 쓰고 있죠. 폐지나 주우시면서 조용히 좀 사시면 안 돼요. 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선생님,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그래. 네. 이제 고소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죠. 민수야, 고소장 써줘. 네, 선생님. 강민수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피고인은 누구로 할까요? 지혜 아버지 김태수,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도. 네. 강민수가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딱딱딱 소리가 울렸죠.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눈물이었어요. 민수야. 네, 선생님. 다 끝나면 나 괜찮아질까? 강민수가 타자를 멈췄어요. 할머니를 봤죠. 선생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선생님이 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보답할 차례죠.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강민수가 프린터를 켰어요. 위잉 소리가 났죠. 고소장이 출력됐어요. 고소장? 제목이 크게 써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소장을 받아들었어요. 종이가 손에서 바스락거렸죠. 이제 제출하면 돼요? 네. 내일 경찰서 가시죠.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민수야. 할머니는 고소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죠. 할머니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할머니의 눈빛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강민수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선생님, 긴장되시죠? 응. 떨리네.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강민수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죠.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고소 접수하러 왔습니다. 강민수가 고소장을 내밀었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았어요.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사기 사건이네요. 금액이 꽤 크네요. 이어. 네. 투자 사기입니다. 피고소인이 아들하고 며느리, 장인? 형사가 할머니를 봤어요. 눈빛에 동정이 어렸죠. 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피고소인들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흘 후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소인이신 박금순 씨 맞으시죠? 네. 피고소인들 내일 오후 2시에 소환했습니다. 고소인께서도 같이 오시겠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내일 만나는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내일 아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며느리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몸이 떨렸죠.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할머니는 강민수와 함께 경찰서 복도에 서 있었어요. 조사실 앞이었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 지혜, 그리고 김태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세 사람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뭐야, 갑자기 왜 부른 거야? 민준이 투덜거렸어요. 모르겠어. 경찰이 사기 사건 관련해서 조사한대. 지혜가 대답했어요. 사기? 우리가 무슨 사기를?
김태수가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지혜가 할머니를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어머니, 민준도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엄마, 왜 여기? 세 사람이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쪽입니다. 형사가 나와서 안내했어요. 모두 조사실로 들어오세요. 민준과 지혜, 김태수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도 뒤따라 들어갔죠. 조사실은 좁았어요. 회색 벽 형광등, 녹음기가 놓인 책상, 의자가 양쪽에 놓여 있었어요. 피고소인분들은 저쪽에 앉으세요. 형사가 가리켰어요. 민준, 지혜, 김태수가 한쪽에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강민수가 옆에 앉았죠.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봤어요.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럼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계신 세 분, 피고소인 맞으시죠? 민준 씨, 지혜 씨, 김태수 씨. 네. 근데 무슨 일인지. 민준이 떠듬거렸어요. 여러분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네.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사기라니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일어서려 했어요. 앉으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혜가 다시 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아니, 그건 정말로 투자예요. 민준이 변명했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있으세요? 그건 장인어른이. 민준이 김태수를 봤어요. 김태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고소인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사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과 지혜를 똑바로 봤죠. 엄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를 고소해?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2억이 어떻게 됐니? 그건 장인어른 사업에. 평택 창고는 뭐였어? 민준이 말을 멈췄어요. 거기 텅 비어 있더라. 아무것도 없었어. 그건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회사도 없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사업은 진짜. 지혜야. 할머니가 지혜를 봤어요. 나한테 뭐라고 했지? 네. 폐지나 주우면서 조용히 살라고 했지.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짐이라고 했지.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준이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녹음이 있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시어머니 진짜 짐이야. 솔직히 없는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어. 지혜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돈이 어떻게 됐냐고요? 잘 쓰고 있죠. 폐지나 주우시면서 조용히 좀 사시면 안 돼요. 조사실이 얼어붙었어요. 민준이 지혜를 봤어요. 눈이 커졌죠. 지혜야, 너 정말 이런 말을 했어? 나는 화가 나서. 지혜가 우는 신용을 했어요. 제발 믿어줘,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작고. 조용히 하세요. 형사가 말했어요. 이제 고소인 신상을 확인하겠습니다. 형사가 할머니를 봤어요. 고소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금순입니다. 나이는 73입니다. 직업은
할머니가 잠시 멈췄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재는 무직입니다만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대법원에서 27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쾅!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혜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숨 쉬는 소리도 멈췄죠. 민주는 의자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아니 회색으로 변했어요. 김태수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반사? 민준의 입에서 가까스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할머니는 재직 증명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형사가 확인했어요. 아, 박금순 판사님. 뵙겠습니다. 형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대법원 판사셨군요.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할머니를 봤어요. 눈이 흔들렸죠. 엄마, 판사였어? 응.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 있었니?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지혜가 의자를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할머니가 지혜를 봤어요. 그래서 짐이라고 한 거야? 폐지 주우니까 업신여긴 거지? 아니에요. 저는 나이 들면 판단력 없다고 했지. 그래서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계약서를 꺼냈어요. 이 계약서 법적으로 하자투성이야. 사업자 등록도 안 된 회사, 실체도 없는 사업. 할머니가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김태수 씨, 5년 전 투자 사기로 2년 복역. 작년 출소. 김태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전문 사기꾼한테 2억을 맡긴 거지. 아들과 며느리가 공범으로.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어? 할머니가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나한테 소리쳤잖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엄마 때문에 지혜랑 싸운다고. 그건 요양원 알아보기로 했잖아. 민준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개만 떨궜죠. 할머니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나는 내가 날 속일 줄 몰랐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어. 2억. 폐지 주우면서, 연금 모으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 조사실이 조용했어요. 너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었어. 내가 힘들 때 쓰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근데 너희는 날 짐이라고 했지. 민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렸죠. 엄마,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혜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저를 짐이라고 하셨죠? 폐지 줍는 게 창피하다고요? 지혜가 흐느껴 울었어요. 27년간 법정에서 사기꾼들을 봤어요. 수백 명? 할머니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근데 내 자식이 사기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민준이 머리를 바닥에 박았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형사가 일어섰어요. 일단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수 씨 전과가 있으니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네, 구속이요? 김태수가 소리쳤어요. 네, 상습 사기범이고 증거도 명백합니다. 안 돼요. 제발. 김태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준 씨와 지혜 씨는 일단 불구속 조사 계속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민수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선생님 가시죠. 할머니는 조사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민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등은 꼿꼿했죠. 경찰서를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어요.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어요. 김태수는 구속됐어요. 사기죄로 징역 3년이 구형됐죠. 민준과 지혜는 불구속 기소됐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2억 원. 법원은 재산 압류 결정을 내렸어요. 김태수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 지혜 명의의 예금 계좌까지. 선생님, 1억 8천만 원 회수됐습니다. 강민수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대부분 돌려받으셨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고마워, 민수야. 천만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통장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돌아온 돈.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선생님, 아드님이 계속 면회 신청하시던데요. 안 만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 보겠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할머니 집 앞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엄마, 엄마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현관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정말 잘못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랑 이혼했어. 다 끝났어. 이제 엄마밖에 없어.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민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민준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죠. 할머니는 커튼을 닫았어요. 이틀 후 민준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편지를 문틈에 끼워놓고 갔어요. 할머니는 한참 후에 문을 열었어요. 편지를 주었죠. 봉투를 뜯었어요. 엄마, 나 민준이야. 매일 엄마 집 앞에 와. 근데 용기가 안 나. 나 정말 잘못했어. 지혜한테 속았어. 장인어른이 사업한다길래 정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다 사기였어. 나도 피해자야, 엄마. 엄마, 나 정말 힘들어. 회사에서도 소문났어.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 집도 잃었어. 전세금 다 압류됐거든. 이제 고시원에서 살아. 엄마, 나 어떡해. 제발 한 번만 봐줘. 민준. 할머니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미 다 말랐거든요. 할머니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죠. 다음 주 토요일 2시. 집으로 와.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서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푹 꺼진 눈. 한 달 만에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죠. 민준아, 네, 엄마. 고개 들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민준이 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앉아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민준이 멈칫했어요. 다시 의자에 앉았죠.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엄마,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때문에 지혜랑 싸운다고. 민준이 고개를 떨궜어요. 요양원 알아보기로 했다며? 엄마 그건 나는 내가 엄마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가 나를 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막아줄 줄 알았어. 엄마, 나 정말 속은 거야. 아니, 할머니가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너도 같이 속인 거야. 나를. 엄마, 2억이 얼마인지 알아?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폐지 얼마나 주어야 모을 수 있는지 알아? 몇 년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리어카 끌고 다녔는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돈이 다 넣어주려고 모은 거였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쓰라고. 그래서 아껴 모았어. 엄마, 미안해. 미안해. 민준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통곡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한참 후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네. 엄마. 일어나.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요양원 보내려던 그 엄마 말이야. 엄마 아니야. 나는 짐이라고 했던 그 엄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귀찮다고 했던 그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준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내가 한 말, 한 행동. 다 기억해. 엄마, 이제 정말 없는 사람처럼 살아줄게. 내가 원했던 대로.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나가줘. 다신 찾아오지 마. 엄마, 엄마. 민준이 할머니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떼어냈어요. 너 혼자 살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엄마, 제발, 나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가리켰죠. 민준이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쿵. 할머니는 문 앞에 섰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엄마도 힘들어.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한 달이 또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어요. 폐지를 주우러 나갔죠.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걸었어요. 금순 씨, 오늘도 일찍이네요. 그러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처럼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등이 더 꼿꼿했어요. 걸음도 더 단단했죠. 고물상 아저씨가 말했어요. 금순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네, 뭔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런가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공원에 들렀어요.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어요. 따뜻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르르. 강민수였어요. 선생님, 판결 나왔어요. 그래. 김태수는 징역 3년. 민준 씨랑 지혜 씨는 집행유예. 알았어.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변호사 됐는데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환했어요.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 선생님. 그래, 좋아.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가벼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햇빛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죠. 식탁 위에는 강민수가 보내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께 항상 존경합니다. 강민수 올림. 할머니는 꽃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아. 혼잣말이었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수척한 얼굴,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박금순이야. 할머니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73살 전직 판사. 그리고 할머니는 웃었어요. 아직 살아있어. 창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할머니는 창문을 닫았어요. 책상으로 가서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할 일. 마이너스 폐지 주우기. 마이너스 병원 가기. 마이너스 경로당 가기. 마이너스 저녁 준비. 할머니는 볼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줄에 하나를 더 적었어요. 새로운 시작.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텅 비어 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두부를 꺼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할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배신당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할머니는 박금순이었으니까요. 73년을 살아온 강인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박금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겉모습만 보고, 직업만 보고, 형편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를 나눴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단절이 답일 수도 있어요. 박금순 할머니는 혼자가 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게 진짜 강인함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거나 나이 때문에 무시당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